YouTube. 안녕하세요. 비타왕입니다. 오늘은 좀 저의 경험담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암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이제 마음을 어떻게 이제 다 잡고 그 상황들을 잘 견디셨는지 이제 많이들 물어봐 주세요. 이제 대부분 제가 얘기를 하면 공감하시고 또 다른 이미 저보다 이제 뭐 암 환자로서 이제 선배의 길을 가셨던 분들은 비슷하게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내용을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몬밭에서 여기는 유기농 레몬 농장입니다. 이 레몬들 보니까 너무 상큼하죠. 제가 오늘 의상을 조금 다른 좀 보색되는 색을 입고 올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들어오면 이 레몬 향이 좀 나요. 그리고 이 나뭇잎을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레몬 향이 또 납니다. 그래서 정말 상큼하고 그냥 이 열매들이 가득한 이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제가 작년 2018년 이제 8월 초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당시에 유방암 3기 정도로 예상이 된다 말씀하셨고 당장 항암이 든 수술을 먼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저는 선항암 후 수술로 선택을 해서 항암을 시작을 했습니다. 8월 초 그러니까 8월 첫째 주 금요일에 진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 셋째 주쯤에 첫 1차 항암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항암 할 때까지 또 그간에 이제 저는 겨드랑이 전이만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장기로 혹시 전이가 됐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또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그 결과를 기다리기까지의 그 공포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검진 결과 듣기까지의 또 시간들이 너무 초조하고 무섭고 공포 그 자체라서 이거는 정말 그냥 트라우마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생각보다 제 나이가 좀 암 진단 받기는 젊잖아요.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보통은 저는 젊어서 암 진단 받았어 해봐야 5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그렇게 진단을 받다 보니 그 충격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이제 믿기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정을 했죠. 다른 병원도 한번 가봐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아닐 거야, 이거 꿈일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다가 받아들이는 시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들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닐 거야 하면서 검진도 다 뭐 조직 검사부터 뭐 이런저런 검사 다 받으면 그게 다 암이야 가르치니 제가 뭐 부인을 한들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모든 지표들이 너는 암이야 라고 가리키지만 그것을 이제 못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받아들여도 이제 이것을 죽음으로만 그 다음에 어떤 상처로 트라우마로만 이렇게 남아서 치료가 다 되고 암이 안 보입니다 할 때까지 그 후로도 5년 10년 암이 재발이 안 되는데도 10년 내내 이제 불안과 그 다음에 어떤 피해자로서 너무 우울해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외에도 많은 혹시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공포인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죠. 일단은 머리는 받아들이지만 이제 마음에서는 미치는 거죠. 왜냐면은 암이다 그러면은 곧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 건가? 이 생각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바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이유들이 정말 천만 가지예요.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천만 가지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도 어리고, 나이도 젊고, 뭐, 여태까지 너무 고생만 하면서 살았는데, 좀 앞으로 좀 살만해진다고 하니까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내용들이 많죠. 결론은, 나 못 죽어! 난 죽을 수 없어!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저 깊은 마음 속에서 이제 외치는 소리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그 혼란스러움을 외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가족들이 그다음에 가까운 지인들이 이제 다 제 눈치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쟤 어떤가? 괜찮나? 쟤는 이제 살얼음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분위기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들도 제가 말은 미리 했지만 항암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엄마가 변화되고 이런 거를 좀 미리 얘기를 해놔줘야 아이도 충격을 덜 받을 것 같아서 못 알아들어도 일단 설명은 해줬지만 문제는 이제 이 아이들은 알아듣는 거는 분위기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하면서 얘기를 해줘도 저희 아들이 7살밖에 안 됐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다 우울하고 어둡고 침울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아이들도 이제 눈치를 채겠죠. 아이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려고 하는 찰나였었어요. 그럴 때 정신이 이제 번쩍 드는 게, 이러면은 안 되겠다. 이 아이가 힘들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거 내가 빨리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마음을 못 정한 거죠. 암인 거는 알겠지만, 그래서, 그치만 나는 곧 죽을 건데, 이제 죽기는 싫은데, 뭐, 이걸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업앤다운이 심한 건데, 이 업앤다운이 심한 거를 이제 좀 딱 평정심을 이제 가지려면, 뭔가를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래, 이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는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 암이다. 나 암 환자야. 뭐, 암으로 그래, 죽을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나한테만 있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저한테 말하기 시작한 거죠. 제 마음속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합리화를 이제 하는 거죠. 이걸 요즘 아이들 말로 정신승리라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그래. 내가 이제 43살이야. 보통 40대 때 건강을 잃든지 아니면은 잘 나가던 사업을 망하든지 뭐 사기를 당하든지 뭔가 삶의 위기가 오는데 나도 그 삶의 위기가 온 거야. 조금 남들보단 이른감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40대고 어쨌든 그 위기가 한번 온 거야. 올 나이에 온 거야. 라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켰죠. 좀 남들보다 일찍 온 게 억울하지만 어쨌든 올 것이 왔다.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제 이 태풍으로 인한 파도가 막 엄청 태풍 몰아치고 막 파도 치는 것 같은 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은 그냥 조금 그래도 그것보다 가라앉는다 하는 거는 한 이틀 걸린 것 같고, 좀 이제 외적으로라도 좀 평정심을 살짝 찾은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완벽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는 제가 2차 항암, 폐렴까지 걸리고, 그 후에 회복하고 난 후에 이제 좀 제가 완벽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생각을 정하니까 이제 조금 평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되지를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음을 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정하는 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뭐 남편이 아무리 옆에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준다고 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해준다고 아이가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해야 되고 나의 몫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뭔가를 이제 마음이 정해지고 어느 정도의 평정심이 와야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불안하고 막 이 정신적으로 거의 혼미한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서는 막 치료 받으라니까 막 끌려다니면서 치료받고 이러는 게 오히려 저는 정신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2차 항암 후에 폐렴이 걸려서 제가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살아나죠. 그거를 겪고 나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제 깊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암만 진단받았을 때는 아, 나 곧 죽는 건가? 하지만 그게 내일 당장 죽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폐렴을 걸려서 응급실에서 한 이틀을 있고, 이제 입원을 하면서 이 항생제가 또 너무 센 게 들어오니까 항암제 부작용으로 몸이 다 이렇게 좀 안 좋아진 상태, 망가진 상태에서 이게 또 항암제까지 들어오니까 뭐 간 수치 올라가고 막 혈관들 막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장기도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열 나는 순간에는 정말 그 열이 한 3일이 열이 고열로 이제 정신이 막 혼미졌다가 차렸다가 막 이 상태가 되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오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당장 죽을 수도 있구나잖아요. 그걸 겪고 나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완벽히 암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좀 폐렴이 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덕분에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다음에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제가 죽음에 대해서 고찰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제 삶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는 다 죽잖아요. 저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천문학적인 재산이 있는 재벌이나 아니면은 굉장한 뭐 능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 막 초능력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라도 뛰어나서 대단한 뭔가를 업적을 이뤘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안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함과 동시에 죽음도 탄생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죽음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땐 내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공포가 있었을 때는 이 죽음이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어떤 보편적 죽음을 생각하게 되니 죽음이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공평케 해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은 그리고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따지지 않습니다. 위치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무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자기가 어떤 이유로 죽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자연사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죽음도 있고 사고로 인한 죽음도 있고 갑자기 그냥 급작스럽게 잠자듯이 어느 날 갑자기 급사라 그러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난 모든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 생명의 법칙이죠. 이제 그것을 머리로 예전부터 우리가 모른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니 오히려 저는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내려놔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누구든지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언제 죽을진 아무도 몰라. 그렇다면 내가 암으로 죽을지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죽을지 아니면 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자연사할지
그것도 아무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 누구도 몰라. 말을 할 수가 없어. 다만 이제 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높아진 거죠. 그렇지만 그걸로 죽을 거다라는 100%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암을 받아들일 때 그래 나만 암 걸려 뭐 40대 되니까 좀 위기가 온 거야 라고 받아들일 때는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하면 되지 하고 이제 치료에 내가 그럼 열심히 해서 라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나갔다면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래 그럼 나 이제 그 유한한 내 삶을 어떻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을 살다 죽던 80년을 다 채우고 죽던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100년을 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내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면 되지 하는 고민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그래 이 짧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남아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야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의 관점이 천지가 개벽하듯이 이제 그 폐렴 치료, 그러니까 걸리고 치료받는 기간 동안 이제 이게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욱 더 마음은 편안해졌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걸 원하는지를 찾는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항암 기간 중에 이제 그 작업이 이제 계속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도 많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이제 폐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항암으로 인한 부작용 플러스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 같이 겪고 나면서 좀 이제 그런 치료에 대해서 회의감이 와서 그것도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게 되면서 또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나에 대해서 탐구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이 항암하는 이 6개월 동안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항암으로 인해서 몸은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또 때로는 어떤 공포도 와요. 이러다가 이게 후유증으로 영원히 남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막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하면서도 그러니까 힘들죠. 하면서도 그렇게 힘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나는 누구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를 찾는 나를 찾는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여행 그 저니를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항암 치료 때문에 동시에 정신과 마음은 매우 행복했고 그런 저를 가까이서 보는 가족과 지인들도 같이 뭐라 그럴까 마음이 서로 더 이렇게 열리게 되고 또 막혔던 벽들이 무너지게 되고 이러면서 더욱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족하고도 더 돈독한 관계와 시간들을 갖게 되고 또 지인들하고도 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이제 44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총 43년 인생 중에 그 순간이 그 폐렴 직후부터 지금까지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삶이 그리고 그 순간과 그 순간 이후로의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본질을 붙잡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 인생의 본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게 없어졌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100% 안 두려워. 뭐 지금 당장 고문을 가하면 뭐 고문을 가해도 안 두려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무섭죠. 그리고 이제 병으로 혹시 제가 나중에 뭐 암이 뭐 재발 전이가 돼서 뭐
막 통증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이런 거는 상상을 하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마음가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항암 치료하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족하고도 감동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회복되는 이제 과정들을 겪고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제 가족하고 사실은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가족하고의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정말 허심탄회한 관계가 되는 게 또 사실은 한편으로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풀리면서 지금이 너무 마음이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가족하고 편안하고 또 저도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제 인생에 대한 욕심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가볍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게 살았나?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게 살아서 나와 함께 사는 이 가족과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이 지인들이 같이 행복했나? 즐거운 하루가 됐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삽니다. 저는 지금 이 삶이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질병 때문에 암이라는 큰 어떤 사안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제가 이제 숨 막히는 트라우마, 이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충격과 고통이 있었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아직은 나이가 젊지만 그래도 어떤 인생의 요만큼의 좀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깨달은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제 삶이 얼마큼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다면 저는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우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받아들여진 과정들을 말씀드린 건데, 다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환경이고 상황이고 마음이고 성향이다 보니까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저는 어떤 이 지금의 나의 상황을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아웃풋으로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빨리 충격으로부터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암환우 분들 또 함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환우의 가족분들 좀 제 얘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암으로 죽을지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죽을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두에게 온다라는 것, 공평하다라는 것, 그것을 좀 마음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받아들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멋지게 사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괜찮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